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 울릉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독도로 뱃머리를 돌려보려 합니다. 2005년부터 일반인의 독도 출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약 250만 명이 다녀왔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의 독도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세기 전 처음 울릉도에 갔을 때는 독도에 가고 싶어도 입도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어선으로 겨우 섬을 돌아볼 뿐 상륙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여의치 않아 독도행은 접어야 했었습니다. 그 뒤 반세기가 지나 좋은 배를 타고 2번이나 독도를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일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독도행 배에 오르시지요.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 가야만 하는데 울릉도에서 배로 2시간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평균 수심이 1684m인 동해바다 수면 위에 보이는 독도는 독도의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해수면 아래에는 2300m 높이의 거대한 독도 화산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기 앞서 들린 울릉도 독도 전망대의 독도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 표시와 독도 모형도입니다. 독도에 관한 자료로 가득한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입니다. 울릉도를 떠나 독도로 가는 배를 배웅하는 갈매기들입니다. 맑은 날씨에 독도 선착장에 도착한 시스타호와 시포비로입니다. 상공에서 본 독도 동도의 선착장 모습입니다. 우리 영토 표석입니다만 이외에도 영토 표석, 위령비, 바위 위에 새긴 암각서, 저반시설 준공 표시석 등 수십 개가 더 있음을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도로명 주소인 독도 이사부길 망향대의 독도 표시석, 1997년에 완공된 500톤급 선박 저반이 가능한 선착장 완공 기념으로 만든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시석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세워진 독도 최초의 민간인 비석인 최초 독도 주민 고 최종덕 씨의 비석입니다. 한편 일본인들이 독도에 박아놓은 말뚝을 뽑아버리는 한국 산악회의 충정 어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활동에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언하나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런데 정부보다 앞서 민간 조직인 독도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어 독도에 경비 초소를 세우고 바위 위에 한국령이란 글자도 새깁니다. 독도에 내려 바위 위에 앉아 우리들을 맞아주는 갈매기들을 보자 승객들은 형제자매를 만난 듯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물결로 넘치는 독도에 내린 승객들은 제한된 약 720평 정도의 선착장에만 20여 분의 짧은 체류 시간 안에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광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느긋하게 잠도 자며 섬의 정상에도 올라가는 등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 먼 길을 왔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해의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빠져 지나는 물결은 사람들의 감정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독도 동도에서 약 150m 떨어진 서도의 모습과 바라보기만 했던 주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강치 비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문이 강치의 서식지를 알리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비문을 읽어보니 강치 멸종에 즈음한 애절한 강치의 혼을 비는 수혼비였습니다.
이처럼 독도 강치에 대해 무지와 무심했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 중심의 독도 강치 잔혹사였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1994년에, 우리 정부는 2011년 공식적으로 독도 강치 멸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독도 강치와 유전자가 90% 동일한 캘리포니아 바다 사자를 데려와 보존 이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수만 마리가 서식하던 독도 강치 멸종은 19세기 이후 일본 어부들의 무분별한 남에게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강치 가죽은 최고급 핸드백으로, 피하 지방은 등잔 등의 기름으로, 살과 뼈는 비료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초 강치 한 마리는 소 10마리에 가까 비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도 강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던 중 주광현 교수의 독도 강치 멸종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주 교수는 강치잡이를 자랑으로 내세우며 이를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삼으려는 일본의 반문명적 범죄 행위를 국제사에 알려고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갔습니다. 독도에 내려 찍은 동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독도 동도에 설치된 등대와 독도 경비대 시설 등입니다. 일회 관람에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관리 기준에 따라 20여 분이 지나자 이제 떠나야 한다는 백고동 소리에 승객들은 아쉬운 듯 배로 발길을 돌립니다. 승객들이 배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사이 부두에는 이곳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귀향하는 독도 경비대원의 간략한 저녁 신고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관에 대한 경례, 제대대원의 신고, 상관의 격려학수, 그리고 동료 전우들의 제대를 축하하는 힘찬 횡갈의 소리가 동해의 거센 파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보면서 독도가 지닌 의미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이들의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서도 수고할 이들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집중 자세로 제대 신고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독도 경비대원입니다. 이들의 제대 신고에 미소를 보내며 자신의 예전 저녁 신고를 회상합니다. 이제 영원히 잊지 못할 독도와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일들을 생각하며 바다의 친구인 갈매기들과 함께 울릉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평소에 독도에 가보고 싶어도 변화무쌍한 날씨와 불편한 교통편 등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선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도에 첫 발을 내딛고 나니 정말 우리 땅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고지도나 고문서 등을 남긴 선조들이나 해방 이후 많은 선배들이 섬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은 단순히 나라의 영토 확보 차원을 넘어서 이결의 자존심, 정체성, 긍지감, 당당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 독도 경비대에서 제대를 한 대원과 함께 돌아간다는 뿌듯한 분위기가 배안 가득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